네, 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감 전략 디스트리 문호준 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시장이 지금 오늘 하방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하고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좀 힘을 써줬던 연기금 쪽에서도 1900선 위로 올라서다 보니까 좀 매도가 나온 것인지 그리고 오늘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 부근에서 뭐 그렇게 강하게 튀었다라기보다는 그 이슈로 네.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게는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오늘 뭐 시장과 환율 수급의 흐름 봤을 때 좀 어떤 특이 사항을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점심시간 지나서부터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죠. 이제 대북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래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반등한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현금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렘데시비르가 또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코로나가 관련된 약품이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나온다라는 그런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중시하는 기관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틀 동안 또 연기금이 받쳐내주고 개인이 받쳐내줬던 시장에 1900선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오늘은 역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우려의 경계감 속에 반응을 하면서 하방 변동성을 키웠던 한 주의 마무리 이제 금요일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이 방산주였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은 뭐 오늘 뭐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 개별 관광에 대한 이슈로 장 초반에 좀 강했었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방산주, 남북경협주들이 함께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있는데 이 팩트 체크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워낙에 테마주 중심의 뭐 이전에는 코로나19였지만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이슈 이후에는 코로나19에서 테마가 좀 빠지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갈까 찾던 도중에 이제 레이더에 뭐 대북주가 뽑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도 없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동학 개미 운동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투자냐 투기냐 혹은 뭐 이런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이런 테마주에 빨리 타고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좀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도주나 혹은 뭐 이런 저평가 펀더멘탈 주들을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것이 해운주인데 지금 상승폭을 다 줄였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계 5위의 해운 강국 도약을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페노션이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대한해운은 오늘 장중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저점이 20% 급락이었어요. 하루의 변동폭이 무려 36%나 됩니다. 대한해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해운은 정말 몇 분 만에 뭐 30%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주문 실수예요? 뭐예요? 이런 변동성을 보였어요, 오늘. 글쎄요, 뭐 제가 관련돼서 지금 자세히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네. 아마 지금 보는 바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게 아닌가. 정말 변동성이 컸네요. 프로그램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눈으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도 역시나 테마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무려 40조 원, 굉장히 힘든 뭐 항공이나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제 그겁니다. 뭐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라는 건 시장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이런 투자도 결국은 이 산업이 너무나 힘드니까 투자를 하는 네.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코로나 장기화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대한해운의 변동성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아까 봤었던 방산이나 이런 대북주처럼 테마주의 일환으로 보고
좀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정말 10% 미만의 소액으로만 네.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좀 안전한 종목을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인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었다. 지금 네. 해운주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요. 오늘 또 정부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게 대한항공 쪽이었습니다. 네. 뭐 아시아나만큼 지금 1조 원 규모의 이런 정부 쪽에서의 지원 기대감, 그러니까 긴급 수혈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런데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앞서서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네.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철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냥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주가라는 게 뭐 이 호재나 아니면 호실적 등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면 막상 호재가 터졌을 때는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네. 대한항공은 참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지금 역시나 이런 단기적인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 네. 이런 코로나 이슈에 따른 실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렇게까지 가볍지 않다 보니 좀 네. 테마주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좀 충족하지 못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끼가 있는 한직칼 같은 경우는 인덱스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오늘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하고 현재는 9%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사실 좀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자,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피 시장은 1.4% 하락 마감, 코스닥 시장은 1.8%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1900선을 깨면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내 좀 하방권에서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타난 이 경계감,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저는 그 국제 유가와 또 코로나이죠. 이런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할 필요는 있고요. 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오히려 좋지 않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 그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또 그 기업들로 좀 더 집중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요?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단순히 그냥 전년 대비해서는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안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한 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의 주가가 반영되기보다는 조금 더 테마의 움직임에 시각이 쏠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적으로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슈에 굉장히 얄팍하게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러한 이슈와 맞물려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방 변동성 속에서 각각 1.4%, 1.7%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 코스피 시장은 오늘 연기금의 매도 전환과 함께 1900선 이하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지금 마감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그나마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 발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과연 주가가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반영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너무 작은 종목을 빼기 위해서 500억 이상의 종목들인데 먼저 보시면 키네마스트가 저 맨 오른쪽이 올해 변화율이 와.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의 변화율인데 많이 오른 거네요. 77% 오르고 실적 발표 후에 오늘 키네마스터가 급락했죠. 네. 즉 이런 거는 실적이나 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거든요. 즉 이게 실적이 선반영되면서 실적 발표 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올해 변화율을 넣은 겁니다. 이 리스트에서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가지는 게 좋은데 보면 CJ시푸드, 조이시티, LG생활건강, SP혈셀, TCK가 올해 변화율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었고요. 다음 그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른 종목들은 효성 ITC나 신세계 INC, 아바코, 네이버, 삼성물산, 삼광글라스인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17% 오른 것도 있고 4% 오른 것도 있고 흑자 전환된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장표를 볼 텐데요. 그 다음에는 SKC 코오롱 PI부터
포스코 엠텍까지는 올해 주가 변화율이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컸었습니다. 코오롱 PI가 9%, 포스코 엠텍이 16%대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또 마지막 잔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마지막으로는 심텍부터 예스티까지, 특히나 예스티는 올해 들어서 무려 44% 어제까지 급락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제가 상장 전 종목을 올해 변동률을 보니까 그 평균이 마이너스 8.3%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20%, 21% 빠진 종목들은 지금 부진한 시장, 부진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비해서도 더 많이 빠졌다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점을 보면은 포스코 ICT나 신세계 INC, 효성 ITX 같은 종목들은 대기업 내에서 SI, 즉 IT를 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특히나 오늘 뭐 포스코 ICT 같은 기업은 이 공장들을 자동화, 뭐 언택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런 이 제조기업들이 IT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조기업들은 오프라인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IT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의 상승폭은 꽤 있었지만 이 큰 기업들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더욱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특징에서는 네. 앞으로에 대한 뭐 앵커님도 아까 뭐 이 일본에서 라인에 대한 우려감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워낙에 그동안 뿌려놨던 거에서 회수를 하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간 이뤄질 거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 방송 오는 사이에 또 그 실적들을 발표한 게 포스코 강판도 실적이 좋았고 네. 현대위아도 실적이 좋았고 하나금융지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 기업들은 보다 뭐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 ICT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대비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안에서는 포스코 ICT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선방을 해주기는 했는데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이런 대형주들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포스코 ICT, 네이버를 좀 실적 발표한 호실적 기업 안에서도 관심주로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부터 내일장에 대한 전략 지금까지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문호준 팀장과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